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 구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작은 기기는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용 습관에 맞게 기기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 대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설정들만 모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폴드 7을 들고 그 잠재력을 함께 깨워보시죠. 첫걸음은 가장 많이 보게 될 홈 화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휴대폰을 켜고 왼쪽으로 화면을 넘기면 구글 디스커버나 삼성 프리 같은 뉴스피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기사가 뜨거나 실수로 화면이 넘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홈 화면을 원하신다면 이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면 편집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왼쪽 페이지로 이동해 상단의 토글 스위치를 꺼주세요.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뉴스피드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당신이 설정한 앱과 이젯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 전환 화면입니다. 최근 사용한 앱 목록을 볼 때 하단에 추천 앱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갤럭시가 사용 패턴을 분석해 제안하는 기능이지만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역시 설정에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앱 전환 화면의 오른쪽 상단점 3개 메뉴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 추천 앱 표시를 꺼주시면 화면이 한결간결해집니다. 갤럭시 홈 화면 꾸미기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위젯, 테마, 배경화면 등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해보세요. 모든 꾸미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홈 화면을 길게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 홈 화면 구성 잠금 기능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폴드 7처럼 화면이 넓은 기기는 의도치 않은 터치로 애써 꾸민 앱 배열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 잠금 기능은 그런 실수를 방지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또한 홈 화면 설정에서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는 반드시 켜두세요. 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화면 상단 끝까지 손을 뻗지 않아도 화면 중앙 어디서든 아래로 쓸어내리는 동작만으로 알림창을 쉽게 열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알림창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빠른 설정창입니다. 화면 상단을 쓸어내리면 나타나는 이 공간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손전등 같은 기능들을 모아놓은 곳이죠. 이 버튼들의 순서를 바꾸거나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면 빠른 설정창을 완전히 펼친 후 편집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버튼은 위로 올려 숨기고 더 어둡게나 무선 배터리 공유처럼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기능들을 아래로 내려 배치해두면 스마트폰 사용이 한층 더 쾌적해집니다. 이제 통화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더보기 메뉴를 눌러 설정으로 진입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녹음 설정입니다. 통화 자동 녹음을 활성화해 주세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업무상 대화나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과도 같으며 최근에는 AI가 녹음된 통화를 텍스트로 변환의 요약까지 해주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등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의 핵심, 삼성 월렛, 즉 삼성페이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홈 화면 하단에서 2로 쓸어 올려 카드를 등록해두세요.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결제가 가능한 이 편리함은 한번 경험하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기존 갤럭시 사용자셨다면 로그인만으로 사용하던 카드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휴대폰의 설정 메뉴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갤럭시 AI입니다. 모든 기능을 활성화해두고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세요. 통화 중 실시간 통역부터 사진 속 이미지를 동그라미 그려 검색하는 서클 투 서치까지 AI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소리 및 진동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함께 울리도록 설정하고 시스템 소리 항목에서는 불필요한 소리를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나는 소리나 화면을 잠글 때 나는 소리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동세기 메뉴 안에 통화 수신 시 진동소리 재생은 켜두면 진동만으로도 전화가 왔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켜두시면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잠금화면 알림 항목에서 알림 내용 숨기기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잠겨 있을 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맨 아래에 있는 재난 문자 항목에서 원치 않는 알림은 꺼두시거나 필요한 종류의 알림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에서는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는 어두운 환경에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OLED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미세하게나마 배터리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서 멀티뷰를 선택하고 화면을 조금 작게 설정하면 폴드의 넓은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폴드 사용자라면 엣지 패널과 태스크바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기능입니다. 엣지 패널은 화면 가장자리에 숨겨진 단축키 모음으로 자주 쓰는 앱이나 AI 기능들을 등록해두면 어떤 화면에서든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태스크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능을 활용하면 앱을 드래그 앤 드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화면을 분할하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메모를 하거나 앱 서핑을 하면서 친구와 메시지를 나누는 등 폴드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바 설정에서는 기존의 버튼 방식 대신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버튼이 차지하던 공간까지 모두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훨씬 더 넓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배터리 설정입니다. 배터리 수명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배터리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여러 옵션 중 최적화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학습하여 잠자는 동안에는 80%까지만 충전하고 기상 직전에 100%로 완충시켜줍니다. 이는 배터리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휴대폰을 1에서 2년 주기로 교체하신다면 굳이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 기타 개인정보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정보 수신과 같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모두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 및 진단 항목을 꺼두시면 여러분의 기기 사용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구글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 메뉴 속 실험실에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주세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공식적으로 화면 분할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앱들도
강제로 멀티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멀티 윈도우 관련 제스처 설정들을 모두 켜두시면 두 손가락으로 밀거나 화면 상단의 발을 이용해 더욱 직관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설정입니다. 설정에 들어가 대상 추적 AF를 켜서 움직이는 피사체의 초점을 고정하고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서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촬영해 보세요. 동영상 촬영 시에는 화질을 UHD 60프레임으로 설정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명한 화질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용량 부담이 적절하여 어떤 기기에서 재생하거나 공유하기에도 가장 이상적인 설정입니다. 그리고 폴드만의 특별한 기능, 카메라 앱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 커버 화면 미리 보기를 켜보세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줄 때 상대방이 커버 화면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며 포즈를 취할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설정들은 여러분의 갤럭시 Z 폴드 7이 가진 무한한 능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기기를 더욱 깊이 있게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갤럭시만의 커스터마이징 앱인 굿락 활용법이나 AI 기능을 일상에서 200% 활용하는 팁 등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폴드 7이 일상에 혁신과 즐거움을 더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 구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작은 기기는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용 습관에 맞게 기기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 대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설정들만 모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폴드 7을 들고 그 잠재력을 함께 깨워보시죠. 첫걸음은 가장 많이 보게 될 홈 화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휴대폰을 켜고 왼쪽으로 화면을 넘기면 구글 디스커버나 삼성 프리 같은 뉴스피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기사가 뜨거나 실수로 화면이 넘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홈 화면을 원하신다면 이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면 편집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왼쪽 페이지로 이동해 상단의 토글 스위치를 꺼주세요.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뉴스피드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당신이 설정한 앱과 위젯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 전환 화면입니다. 최근 사용한 앱 목록을 볼 때 하단에 추천 앱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갤럭시가 사용 패턴을 분석해 제안하는 기능이지만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역시 설정에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앱 전환 화면의 오른쪽 상단점 3개 메뉴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 추천 앱 표시를 꺼주시면 화면이 한결 간결해집니다. 갤럭시 홈 화면 꾸미기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위젯, 테마, 배경화면 등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해보세요. 모든 꾸미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홈 화면을 길게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 홈 화면 구성 잠금 기능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폴드 7처럼 화면이 넓은 기기는 의도치 않은 터치로 애써 꾸민 앱 배열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 잠금 기능은 그런 실수를 방지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또한 홈 화면 설정에서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는 반드시 켜두세요. 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화면 상단 끝까지 손을 뻗지 않아도 화면
중앙 어디서든 아래로 쓸어내리는 동작만으로 알림창을 쉽게 열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알림창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빠른 설정창입니다. 화면 상단을 쓸어내리면 나타나는 이 공간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손전등 같은 기능들을 모아놓은 곳이죠. 이 버튼들의 순서를 바꾸거나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면 빠른 설정창을 완전히 펼친 후 편집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버튼은 위로 올려 숨기고 더 어둡게나 무선 배터리 공유처럼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기능들을 아래로 내려 배치해두면 스마트폰 사용이 한층 더 쾌적해집니다. 이제 통화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더보기 메뉴를 눌러 설정으로 진입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녹음 설정입니다. 통화 자동 녹음을 활성화해 주세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업무상 대화나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과도 같으며 최근에는 AI가 녹음된 통화를 텍스트로 변환해 요약까지 해주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등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의 핵심, 삼성 월렛, 즉 삼성페이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홈 화면 하단에서 2로 쓸어 올려 카드를 등록해두세요.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결제가 가능한 이 편리함은 한번 경험하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기존 갤럭시 사용자셨다면 로그인만으로 사용하던 카드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휴대폰의 설정 메뉴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갤럭시 AI입니다. 모든 기능을 활성화해두고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세요. 통화 중 실시간 통역부터 사진 속 이미지를 동그라미 그려 검색하는 서클 투 서치까지 AI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소리 및 진동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함께 울리도록 설정하고 시스템 소리 항목에서는 불필요한 소리를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나는 소리나 화면을 잠글 때 나는 소리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동세기 메뉴 안에 통화 수신 시 진동소리 재생은 켜두면 진동만으로도 전화가 왔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켜두시면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잠금화면 알림 항목에서 알림 내용 숨기기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잠겨 있을 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맨 아래에 있는 재난 문자 항목에서 원치 않는 알림은 꺼두시거나 필요한 종류의 알림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에서는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는 어두운 환경에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OLED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미세하게나마 배터리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서 멀티뷰를 선택하고 화면을 조금 작게 설정하면 폴드의 넓은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폴드 사용자라면 엣지 패널과 태스크바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기능입니다. 엣지 패널은 화면 가장자리에 숨겨진 단축키 모음으로 자주 쓰는 앱이나 AI 기능들을 등록해두면 어떤 화면에서든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태스크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능을 활용하면 앱을 드래그 앤 드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화면을 분할하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메모를 하거나 앱서핑을 하면서 친구와 메시지를 나누는 등 폴드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바 설정에서는 기존의 버튼 방식 대신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버튼이 차지하던 공간까지 모두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훨씬 더 넓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배터리 설정입니다. 배터리 수명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배터리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여러 옵션 중 최적화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학습하여 잠자는 동안에는 80%까지만 충전하고 기상 직전에 100%로 완충시켜줍니다. 이는 배터리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휴대폰을 1에서 2년 주기로 교체하신다면 굳이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 기타 개인정보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정보 수신과 같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모두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 및 진단 항목을 꺼두시면 여러분의 기기 사용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구글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 메뉴 속 실험실에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주세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공식적으로 화면 분할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앱들도 강제로 멀티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멀티 윈도우 관련 제스처 설정들을 모두 켜두시면 두 손가락으로 밀거나 화면 상단의 발을 이용해 더욱 직관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설정입니다. 설정에 들어가 대상 추적 AF를 켜서 움직이는 피사체의 초점을 고정하고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서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촬영해보세요. 동영상 촬영 시에는 화질을 UHD 60프레임으로 설정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명한 화질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용량 부담이 적절하여 어떤 기기에서 재생하거나 공유하기에도 가장 이상적인 설정입니다. 그리고 폴드만의 특별한 기능, 카메라 앱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 커버 화면 미리 보기를 켜보세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줄 때 상대방이 커버 화면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며 포즈를 취할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설정들은 여러분의 갤럭시 Z 폴드 7이 가진 무한한 능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기기를 더욱 깊이 있게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갤럭시만의 커스터마이징 앱인 굿락 활용법이나 AI 기능을 일상에서 200% 활용하는 팁 등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폴드 7이 일상에 혁신과 즐거움을 더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 구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작은 기기는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용 습관에 맞게 기기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 대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설정들만 모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폴드 7을 들고 그 잠재력을 함께 깨워보시죠. 첫걸음은 가장 많이 보게 될 홈 화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휴대폰을 켜고 왼쪽으로 화면을 넘기면 구글 디스커버나 삼성 프리 같은 뉴스피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기사가 뜨거나 실수로 화면이 넘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홈 화면을 원하신다면 이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면 편집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왼쪽 페이지로 이동해 상단의 토글 스위치를 꺼주세요.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뉴스피드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당신이 설정한 앱과 이젯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 전환 화면입니다. 최근 사용한 앱 목록을 볼 때 하단에 추천 앱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갤럭시가 사용 패턴을 분석해 제안하는 기능이지만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역시 설정에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앱 전환 화면의 오른쪽 상단점 3개 메뉴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 추천 앱 표시를 꺼주시면 화면이 한결 간결해집니다. 갤럭시 홈 화면 꾸미기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위젯, 테마, 배경화면 등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해보세요. 모든 꾸미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홈 화면을 길게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 홈 화면 구성 잠금 기능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폴드 7처럼 화면이 넓은 기기는 의도치 않은 터치로 애써 꾸민 앱 배열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 잠금 기능은 그런 실수를 방지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또한 홈 화면 설정에서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는 반드시 켜두세요. 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화면 상단 끝까지 손을 뻗지 않아도 화면 중앙 어디서든 아래로 쓸어내리는 동작만으로 알림창을 쉽게 열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알림창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빠른 설정창입니다. 화면 상단을 쓸어내리면 나타나는 이 공간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손전등 같은 기능들을 모아놓은 곳이죠. 이 버튼들의 순서를 바꾸거나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면 빠른 설정창을 완전히 펼친 후 편집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버튼은 위로 올려 숨기고 더 어둡게나 무선 배터리 공유처럼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기능들을 아래로 내려 배치해두면 스마트폰 사용이 한층 더 쾌적해집니다. 이제 통화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더보기 메뉴를 눌러 설정으로 진입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녹음 설정입니다. 통화 자동 녹음을 활성화해 주세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업무상 대화나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과도 같으며 최근에는 AI가 녹음된 통화를 텍스트로 변환해 요약까지 해주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등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의 핵심, 삼성 월렛, 즉 삼성페이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홈 화면 하단에서 2로 쓸어 올려 카드를 등록해두세요.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결제가 가능한 이 편리함은 한번 경험하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기존 갤럭시 사용자셨다면 로그인만으로 사용하던 카드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휴대폰의 설정 메뉴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갤럭시 AI입니다. 모든 기능을 활성화해두고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세요. 통화 중 실시간 통역부터 사진 속 이미지를 동그라미 그려 검색하는 서클 투 서치까지 AI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소리 및 진동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함께 울리도록 설정하고 시스템 소리 항목에서는 불필요한 소리를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나는 소리나 화면을 잠글 때 나는 소리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동 세기 메뉴 안에 통화 수신 시 진동 소리 재생은 켜두면
진동만으로도 전화가 왔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켜두시면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잠금화면 알림 항목에서 알림 내용 숨기기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잠겨 있을 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맨 아래에 있는 재난 문자 항목에서 원치 않는 알림은 꺼두시거나 필요한 종류의 알림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에서는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는 어두운 환경에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OLED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미세하게나마 배터리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서 멀티뷰를 선택하고 화면을 조금 작게 설정하면 폴드의 넓은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폴드 사용자라면 엣지 패널과 태스크바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기능입니다. 엣지 패널은 화면 가장자리에 숨겨진 단축키 모음으로 자주 쓰는 앱이나 AI 기능들을 등록해두면 어떤 화면에서든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태스크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능을 활용하면 앱을 드래그 앤 드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화면을 분할하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메모를 하거나 앱 서핑을 하면서 친구와 메시지를 나누는 등 폴드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바 설정에서는 기존의 버튼 방식 대신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버튼이 차지하던 공간까지 모두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훨씬 더 넓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배터리 설정입니다. 배터리 수명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배터리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여러 옵션 중 최적화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학습하여 잠자는 동안에는 80%까지만 충전하고 기상 직전에 100%로 완충시켜줍니다. 이는 배터리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휴대폰을 1에서 2년 주기로 교체하신다면 굳이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 기타 개인정보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정보 수신과 같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모두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 및 진단 항목을 꺼두시면 여러분의 기기 사용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구글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 메뉴 속 실험실에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주세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공식적으로 화면 분할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앱들도 강제로 멀티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멀티 윈도우 관련 제스처 설정들을 모두 켜두시면 두 손가락으로 밀거나 화면 상단의 발을 이용해 더욱 직관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설정입니다. 설정에 들어가 대상 추적 AF를 켜서 움직이는 피사체의 초점을 고정하고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서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촬영해보세요. 동영상 촬영 시에는 화질을 UHD 60프레임으로 설정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명한 화질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용량 부담이 적절하여 어떤 기기에서 재생하거나 공유하기에도 가장 이상적인 설정입니다. 그리고 폴드만의 특별한 기능, 카메라 앱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 커버 화면 미리 보기를 켜보세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줄 때 상대방이 커버 화면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며 포즈를 취할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설정들은 여러분의 갤럭시 Z 폴드 7이 가진 무한한 능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기기를 더욱 깊이 있게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갤럭시만의 커스터마이징 앱인 굿락 활용법이나 AI 기능을 일상에서 200% 활용하는 팁 등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폴드 7이 일상에 혁신과 즐거움을 더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 구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작은 기기는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용 습관에 맞게 기기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 대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설정들만 모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폴드 7을 들고 그 잠재력을 함께 깨워보시죠. 첫걸음은 가장 많이 보게 될 홈 화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휴대폰을 켜고 왼쪽으로 화면을 넘기면 구글 디스커버나 삼성 프리 같은 뉴스피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기사가 뜨거나 실수로 화면이 넘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홈 화면을 원하신다면 이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면 편집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왼쪽 페이지로 이동해 상단의 토글 스위치를 꺼주세요.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뉴스피드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당신이 설정한 앱과 이젯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 전환 화면입니다. 최근 사용한 앱 목록을 볼 때 하단에 추천 앱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갤럭시가 사용 패턴을 분석해 제안하는 기능이지만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역시 설정에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앱 전환 화면의 오른쪽 상단점 3개 메뉴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 추천 앱 표시를 꺼주시면 화면이 한결간결해집니다. 갤럭시 홈 화면 꾸미기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위젯, 테마, 배경화면 등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해보세요. 모든 꾸미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홈 화면을 길게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 홈 화면 구성 잠금 기능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폴드 7처럼 화면이 넓은 기기는 의도치 않은 터치로 애써 꾸민 앱 배열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 잠금 기능은 그런 실수를 방지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또한 홈 화면 설정에서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는 반드시 켜두세요. 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화면 상단 끝까지 손을 뻗지 않아도 화면 중앙 어디서든 아래로 쓸어내리는 동작만으로 알림창을 쉽게 열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알림창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빠른 설정창입니다. 화면 상단을 쓸어내리면 나타나는 이 공간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손전등 같은 기능들을 모아놓은 곳이죠. 이 버튼들의 순서를 바꾸거나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면 빠른 설정창을 완전히 펼친 후 편집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버튼은 위로 올려 숨기고 더 어둡게나 무선 배터리 공유처럼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기능들을 아래로 내려 배치해두면 스마트폰 사용이 한층 더 쾌적해집니다. 이제 통화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더보기 메뉴를 눌러 설정으로 진입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녹음 설정입니다. 통화 자동 녹음을 활성화해 주세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업무상 대화나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과도 같으며 최근에는 AI가 녹음된 통화를 텍스트로 변환의 요약까지 해주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등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의 핵심, 삼성 월렛, 즉 삼성페이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홈 화면 하단에서 2로 쓸어 올려 카드를 등록해두세요.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결제가 가능한 이 편리함은 한번 경험하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기존 갤럭시 사용자셨다면 로그인만으로 사용하던 카드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휴대폰의 설정 메뉴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갤럭시 AI입니다. 모든 기능을 활성화해두고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세요. 통화 중 실시간 통역부터 사진 속 이미지를 동그라미 그려 검색하는 서클 투 서치까지 AI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소리 및 진동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함께 울리도록 설정하고 시스템 소리 항목에서는 불필요한 소리를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나는 소리나 화면을 잠글 때 나는 소리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동세기 메뉴 안에 통화 수신 시 진동소리 재생은 켜두면 진동만으로도 전화가 왔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켜두시면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잠금화면 알림 항목에서 알림 내용 숨기기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잠겨 있을 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맨 아래에 있는 재난 문자 항목에서 원치 않는 알림은 꺼두시거나 필요한 종류의 알림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에서는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는 어두운 환경에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OLED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미세하게나마 배터리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서 멀티뷰를 선택하고 화면을 조금 작게 설정하면 폴드의 넓은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폴드 사용자라면 엣지 패널과 태스크바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기능입니다. 엣지 패널은 화면 가장자리에 숨겨진 단축키 모음으로 자주 쓰는 앱이나 AI 기능들을 등록해두면 어떤 화면에서든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태스크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능을 활용하면 앱을 드래그 앤 드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화면을 분할하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메모를 하거나 앱 서핑을 하면서 친구와 메시지를 나누는 등 폴드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바 설정에서는 기존의 버튼 방식 대신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버튼이 차지하던 공간까지 모두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훨씬 더 넓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배터리 설정입니다. 배터리 수명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배터리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여러 옵션 중 최적화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학습하여 잠자는 동안에는 80%까지만 충전하고 기상 직전에 100%로 완충시켜줍니다. 이는 배터리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휴대폰을 1에서 2년 주기로 교체하신다면 굳이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 기타 개인정보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정보 수신과 같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모두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 및 진단 항목을 꺼두시면 여러분의 기기 사용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구글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 메뉴 속 실험실에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주세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공식적으로 화면 분할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앱들도 강제로 멀티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멀티 윈도우 관련 제스처 설정들을 모두 켜두시면 두 손가락으로 밀거나 화면 상단의 발을 이용해 더욱 직관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설정입니다. 설정에 들어가 대상 추적 AF를 켜서 움직이는 피사체의 초점을 고정하고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서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촬영해보세요. 동영상 촬영 시에는 화질을 UHD 60프레임으로 설정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명한 화질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용량 부담이 적절하여 어떤 기기에서 재생하거나 공유하기에도 가장 이상적인 설정입니다. 그리고 폴드만의 특별한 기능, 카메라 앱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 커버 화면 미리 보기를 켜보세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줄 때 상대방이 커버 화면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며 포즈를 취할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설정들은 여러분의 갤럭시 Z 폴드 7이 가진 무한한 능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기기를 더욱 깊이 있게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갤럭시만의 커스터마이징 앱인 굿락 활용법이나 AI 기능을 일상에서 200% 활용하는 팁 등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폴드 7이 일상에 혁신과 즐거움을 더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 구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작은 기기는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용 습관에 맞게 기기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 대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설정들만 모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폴드 7을 들고 그 잠재력을 함께 깨워보시죠. 첫걸음은 가장 많이 보게 될 홈 화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휴대폰을 켜고 왼쪽으로 화면을 넘기면 구글 디스커버나 삼성 프리 같은 뉴스피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기사가 뜨거나 실수로 화면이 넘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홈 화면을 원하신다면 이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면 편집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왼쪽 페이지로 이동해 상단의 토글 스위치를 꺼주세요.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뉴스피드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당신이 설정한 앱과 이젯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 전환 화면입니다. 최근 사용한 앱 목록을 볼 때 하단에 추천 앱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갤럭시가 사용 패턴을 분석해 제안하는 기능이지만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역시 설정에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앱 전환 화면의 오른쪽 상단점 3개 메뉴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 추천 앱 표시를 꺼주시면 화면이 한결 간결해집니다.
갤럭시 홈 화면 꾸미기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위젯, 테마, 배경화면 등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해보세요. 모든 꾸미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홈 화면을 길게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 홈 화면 구성 잠금 기능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폴드 7처럼 화면이 넓은 기기는 의도치 않은 터치로 애써 꾸민 앱 배열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 잠금 기능은 그런 실수를 방지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또한 홈 화면 설정에서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는 반드시 켜두세요. 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화면 상단 끝까지 손을 뻗지 않아도 화면 중앙 어디서든 아래로 쓸어내리는 동작만으로 알림창을 쉽게 열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알림창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빠른 설정창입니다. 화면 상단을 쓸어내리면 나타나는 이 공간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손전등 같은 기능들을 모아놓은 곳이죠. 이 버튼들의 순서를 바꾸거나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면 빠른 설정창을 완전히 펼친 후 편집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버튼은 위로 올려 숨기고 더 어둡게나 무선 배터리 공유처럼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기능들을 아래로 내려 배치해두면 스마트폰 사용이 한층 더 쾌적해집니다. 이제 통화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더보기 메뉴를 눌러 설정으로 진입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녹음 설정입니다. 통화 자동 녹음을 활성화해 주세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업무상 대화나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과도 같으며 최근에는 AI가 녹음된 통화를 텍스트로 변환해 요약까지 해주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등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의 핵심, 삼성 월렛, 즉 삼성페이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홈 화면 하단에서 2로 쓸어 올려 카드를 등록해두세요.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결제가 가능한 이 편리함은 한번 경험하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기존 갤럭시 사용자셨다면 로그인만으로 사용하던 카드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휴대폰의 설정 메뉴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갤럭시 AI입니다. 모든 기능을 활성화해두고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세요. 통화 중 실시간 통역부터 사진 속 이미지를 동그라미 그려 검색하는 서클 투 서치까지 AI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소리 및 진동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함께 울리도록 설정하고 시스템 소리 항목에서는 불필요한 소리를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나는 소리나 화면을 잠글 때 나는 소리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동세기 메뉴 안에 통화 수신 시 진동소리 재생은 켜두면 진동만으로도 전화가 왔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켜두시면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잠금화면 알림 항목에서 알림 내용 숨기기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잠겨 있을 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맨 아래에 있는 재난 문자 항목에서 원치 않는 알림은 꺼두시거나 필요한 종류의 알림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에서는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는 어두운 환경에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OLED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미세하게나마 배터리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서 멀티뷰를 선택하고 화면을 조금 작게 설정하면 폴드의 넓은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폴드 사용자라면 엣지 패널과 태스크바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기능입니다. 엣지 패널은 화면 가장자리에 숨겨진 단축키 모음으로 자주 쓰는 앱이나 AI 기능들을 등록해두면 어떤 화면에서든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태스크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능을 활용하면 앱을 드래그 앤 드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화면을 분할하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메모를 하거나 앱 서핑을 하면서 친구와 메시지를 나누는 등 폴드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바 설정에서는 기존의 버튼 방식 대신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버튼이 차지하던 공간까지 모두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훨씬 더 넓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배터리 설정입니다. 배터리 수명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배터리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여러 옵션 중 최적화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학습하여 잠자는 동안에는 80%까지만 충전하고 기상 직전에 100%로 완충시켜줍니다. 이는 배터리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휴대폰을 1에서 2년 주기로 교체하신다면 굳이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 기타 개인정보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정보 수신과 같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모두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 및 진단 항목을 꺼두시면 여러분의 기기 사용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구글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 메뉴 속 실험실에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주세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공식적으로 화면 분할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앱들도 강제로 멀티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멀티 윈도우 관련 제스처 설정들을 모두 켜두시면 두 손가락으로 밀거나 화면 상단의 발을 이용해 더욱 직관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설정입니다. 설정에 들어가 대상 추적 AF를 켜서 움직이는 피사체의 초점을 고정하고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서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촬영해보세요. 동영상 촬영 시에는 화질을 UHD 60프레임으로 설정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명한 화질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용량 부담이 적절하여 어떤 기기에서 재생하거나 공유하기에도 가장 이상적인 설정입니다. 그리고 폴드만의 특별한 기능, 카메라 앱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 커버 화면 미리 보기를 켜보세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줄 때 상대방이 커버 화면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며 포즈를 취할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설정들은 여러분의 갤럭시 Z 폴드 7이 가진 무한한 능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기기를 더욱 깊이 있게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갤럭시만의 커스터마이징 앱인 굿락 활용법이나 AI 기능을 일상에서 200% 활용하는 팁 등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폴드 7이 일상에 혁신과 즐거움을 더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 구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작은 기기는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용 습관에 맞게 기기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 대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설정들만 모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폴드7을 들고